안녕하세요. 25년 경력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오늘 아주 솔직하고 대담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남성 건강의 핵심 전립선과 우리가 늘 궁금해하던 자위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적나라한 비밀이에요. 혹시 자위하면 몸 망가지는 거 아니야? 전립선에 안 좋다던데? 하고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 그 착각을 확 깨드릴 겁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면서 제가 늘 안타까웠던 점이 있어요. 자위나 성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한데 잘못된 소문이나 괴담만 무성하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년간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깨달은 진짜 꿀팁들을 아낌없이 풀어놓을 겁니다. 단순한 통념을 넘어 우리 남성들이 건강하게 쾌감의 파도를 조종하고 전립선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황홀경의 세계로 변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볼까요? 규칙적인 사정, 전립선의 청소 부위자 든든한 보디가드. 우리가 자위를 통해 사정을 할 때 전립선은 단순한 쾌감의 도구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로 변신합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는 청소부처럼 말이죠. 많은 남성들이 사정이 잦으면 몸에 안 좋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에 쌓일 수 있는 오래된 분비물과 염증, 유발 물질들을 시원하게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도 노폐물이 쌓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어 세균이나 염증이 번식할 환경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몸의 내부 대청소와 같은 거죠. 게다가 놀라운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무려 31%나 낮았다고 해요.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사정 시 전립선액이 배출되면서 잠재적인 암 유발 물질까지 함께 씻겨 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자위 행위는 전립선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는 전립선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전립선에게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환경을 선물하는 거죠. 오르가즘과 골반적은 남성 건강에 숨겨진 보물창고. 오르가즘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단순히 쾌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반저근이 수축하는 건데요. 이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우리 몸의 핵심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골반저근은 방광, 전립선, 직장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강화되면 발기력 향상, 사정 조절 능력 향상, 심지어 요실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르가즘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남성 건강에 숨겨진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성생활은 전립선염 증상 완화와 치료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 2회 정도의 사정은 전립선 분비물 배출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건 마치 나만의 맞춤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거죠. 골반적인 운동은 비단 성생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남성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 오르가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단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유불급, 지나친 자위가 불러올 수 있는 그림자. 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자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과도한 자위는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이 너무 잦은 자위는 우리 몸에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자동차를 쉬지 않고 계속 운전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는 전립선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또 너무 잦은 자위는 성욕 감퇴나 발기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 자극에 너무 자주 노출되면 반응이 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맛있는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처음만큼의 감동이 줄어드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강하고 압박이 심한 방식으로 자위를 하는 것은 음경에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발기부전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으니 항상 부드럽고 자신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처럼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빈도와 방식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전립선염, 비대증과 자위, 오해와 진실의 해부. 전립선 건강에 대한 오해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위가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전립선염과 자위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오히려 전립선염을 앓는 일부 남성들은 자위 후 증상 완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위가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오래된 전립선액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고여있는 물을 빼내서 썩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적절한 성생활이나 자위는 전립선염 증상 완화 및 치료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핵심은 적절한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마치 감기 증상이 심할 때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는 것과 같죠. 그럼 전립선 비대증과 자위는 어떨까요? 자위 행위와 전립선 비대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자위 행위가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인 거죠. 따라서 자위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근거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의사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니까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작은 변화가 만드는 기적. 자위와 전립선 건강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전립선 건강을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꿀팁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건 마치 매일 조금씩 물을 주는 화분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첫째,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피하세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세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골반 부위의 압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매 시간 5분씩이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관리법 중 하나죠. 둘째, 골반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오르가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단련되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골반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방광과 전립선을 지지하고 발기력을 개선하며 사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아요. 꾸준히 하면 할수록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올바른 배뇨 습관을 가지세요.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은 방광과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배뇨하고 소변이 마려울 때는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수분 섭취는 소변을 희석시켜 방광 점막 자극을 줄이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넷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육류 위주의 식습관보다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이 전립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이나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이건 마치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전립선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전립선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큰 고장을 막는 것과 같아요. 정기 검진은 우리 남성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마음가짐, 스트레스와의 이별.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특히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에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염과 같은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운동, 명상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 마음의 편안한 휴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과 같아요. 금연과 절주도 빼놓을 수 없죠.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전립선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에 독소를 주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좌욕도 전립선 부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의 전립선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관리된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진정한 남성 건강의 비밀입니다. 결론, 자위, 현명하게 즐기면 전립선도 웃는다. 자, 오늘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남성 건강의 은밀한 비밀, 자위와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더 이상 자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규칙적이고 적절한 자위는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전립선암 예방, 전립선액 배출, 혈류 증가, 골반적은 강화 등 다양한 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지나친 자위나 부적절한 방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적절함이라는 균형점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마치 마법사가 마법약을 만들 때 정확한 비율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성생활 패턴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전문가는 여러분의 파트너이자 안내자가 되어줄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남성 건강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삶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남성,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 배운 꿀팁들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